자, 4일차, 특강 4일차 7월 27일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연결 부위를 좀 잘 생각해야죠. 방정식의 활용에서, 활용 파트에서 증가 감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정도면 이미 그래프 그리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다항함수라는 특성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라든가 아니면 3차 함수의 특징, 4차 함수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결국 어떤 다항함수든 내 눈앞에 그려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내 눈앞에 함수가 나타나면 그 녀석의 정의역을 주고 가장 이 정의역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값이 어디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최대, 가장 낮은 값이 어디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최소의 문제. 여기서 이제 더 발전시키면 언제나 뭐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이런 유치한 질문을 계속 하겠어. 계속 문제는 이제 변형시키기 나름이니까 이쪽 범위가 이렇게 움직여 다닐 때 최소값이 어디였다가 어떻게 변해?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범위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최대값이 뭐 얼마나 될 때는 얼마야? 최대값의 함수는 얼마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의역을 결정해놓고 오히려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변환시키면서 최대값이 4에 꽂히려면 어디에 얘가 가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 단원의 명이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결정된 정의역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요, 그럼 이제 뭐 정의역을 정하든 안 정하든 내 앞에 그래프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직선이 여기 놓여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 라고 질문하는 것을 말을 바꿔서 2, 3차와 1차의 연립방정식이 몇 개의 근을 가져?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선을 움직여서 이게 2개의 교점을 가지게 하려면 K는 얼마여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점의 존재 여부나 개수, 그리고 양근, 음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정식의 활용. 역시나 그래프가 내 눈앞에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만 무엇을 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조금 문과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학을 하기에 조금 귀찮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맨날 이걸로 설명 다 해주고 보내면, 선생님, 그래서 방정식으로는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식으로 어떻게 안 돼요? 식만으로는 안 돼요? 계속 식. 뭔가 줄을 써서 이 결과물로 x는 3, x는 1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안 된다고요. 단언컨대 안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안 된다고. 그래프에 해당하는 해석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그게 식만으로 풀리겠니?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나도 좋겠다. 안 돼요. 본인이 뭐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든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러니까 그 성향과 관계없이 문이과를 또 선택했겠죠. 누군가는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문과를 선택했을 것이고, 누구는 문과 성향을 가지고 이과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내가 말했잖아. 나도 적성은 문과라고. 적성은 문과인데 결국 이과를 선택했잖아. 그래서 이 수투,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요 파트는 천형적인 자연과학에서 유래된 이과의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 해석을 못하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린다. 접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의한 해석을 항상 해라. 안 돼도 해라. 해버릇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이어받아서 뭘 할 거냐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원래 한 몸이죠. 예.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얘네가 만난다라고 하는 이 교점의 의미, 교점이라는 의미가 방정식의 의미인데요. 이 방정식의 해는 다른 의미에서는 경계를 뜻합니다. 경계. 거기가 같아지는 데야. 그러면 같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같다의 반대말? 같지 않다죠. 같지 않다의 동의어는 크다 또는 작다라고요. 크다 또는 작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같아진다의 의미가 만났다의 의미가 y좌표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y좌표가 물론 x좌표도 똑같죠. 근데 x좌표는 내가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거기를 찝어서 얘기한 거고, 그때 y의 높이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다면 그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크다 작다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크다 작다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 경계의 왼쪽으로 이때는 얘가 높고 얘가 낮고, 이 경계의 오른쪽으로는 얘가 높고 얘가 낮고, 이게 부등식이에요. 이게 부등식이에요. 어떤 fx와 어떤 gx가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걸 부등식으로 풀거나 어떻게 해결을 하려면 넘겨서 그래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그래프의 입장은 F란 애가 G라는 애보다 더 높이 있는 여기를 찾으라는 소리구나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F가 더 높은 구간을 찾아라. 가 바로 부등식의 해를 뜻하는 거다.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4차 함수입니다. 4차. 얘는 2차 함수네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보니 위로 볼록이고 여기 플러스를 보니 이제 아래로의 W 모양의 가능성이 높은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문항을 내놨는데요. 너희를 괴롭히려고 이 두 문항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녀석을.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이 거의 똑같아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말이 거의 똑같아요.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하나의 문자 x냐? 두 개의 문자 x1, x2냐? 그리고 이게 부등식이죠. fx와 gx가 중에 fx가 더 높다라고 하는 부등식이고요. 이거는 fx1, gx2 어쨌든 f와 g가 등장하여 높다예요. 뭐 등호가 있고 없으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이렇게 하고 항상 성립, 항상 성립.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을 뜻하는 거죠. 이게. 항상 성립, 항상 성립.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 높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어찌 보면 진짜 똑같은 것 같죠.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해석을 좀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 요 분석을 좀 해놓고 갑시다. 분석을. 이거 fx는 x에 대한 4차고요. 짝수차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y축 대칭의 형태일 테고요.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뭐냐면 위로 볼록이고요. 일단 위로 볼록이고 얘의 대칭축이 1로 결정돼 있어요. 대칭축.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로 결정돼 있고 그럼 A를 모른다는데 저 A의 역할이 뭘까?
이제 어지간히 이골이 좀 낮죠? 이렇게 여기다가 대칭축을, 그러니까 일종의 레일을 박아놓은, 얘가 이거에 대한 좌우 대칭을 벗어나지를 못할 테니, 예, 이렇게 레일을 박아놓은 이 철사를 딱 잡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하는 역할이 이거라고요. 예. A가 작아지면 내려오고 A가 커지면 올라가고 이렇게요. 정어 알아들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fx가 이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할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맞지. a가 좀 더 올라가도 맞지. a가 좀 더 올라가도 맞지. 왜냐면 지금 fx가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 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디까지? 예, 지금 2차 함수 수치는 나중에 찾고 이 그림상에서 이걸 만족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의 극소값? fx의 극소값까지? 가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아이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fx고 gx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x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x와 x로 났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네 둘의 우열 관계를 비교할 때 대상이 모든 실수이긴 한데 넣는 값이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 이 말은 얘가 이렇게 fx가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gx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까지. 느끼기에는 얘 fx의 요 지점은 gx의 요 지점보다 낮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둘의 높이를 비교할 때 x축에 있는 하나의 값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넣어서 f가 높고 g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만. 동일한 값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홈으로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걸 넘지만 않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저 사례가 저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4차원 홈이 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의 gx가 여기까지 올라가도 돼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x축 선상에 있는 이게 뭘 그리면 자꾸 욕심이 많아가지고 x축 선상에 있는 어떤 x 값을 잡아서 위로 딱 올려도 f가 위에서 찍히고 g가 아래에서 찍히잖아요. 그 동일한 x 값에 대하여 f가 높고 g가 낮으면 성립입니다. 저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기에서 접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체의 일부가 gx의 일부가 fx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1번의 상황이에요.
아까 성혜가 딱 얘기한 이 라인을 넘으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움직이는 게 낫겠다. 오케이. 요 선을 얘가 넘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2번이에요. 왜냐? 얘는 임의의 두실수 x1, x2이기 때문에 F에 들어갈 x좌표와 G에 들어갈 x좌표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안으로 애가 들어왔어, 그래프가? 그러면은 F에다가는 여기 값을 넣고, 그러면 요 값이 fx1이 되죠. fx1. 그래 놓고 G에다가는 요 값을 넣으면 x2를 이 값을 넣으면 이 녀석이 gx2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gx2의 높이와 fx1의 높이를 비교했을 때 fx1이 더 낮은 결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값을 넣어도 f의 높이가 g의 높이보다 높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에 바리케이트를 딱 친 다음에, fx의 최소값에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에 너 gx 네가 어디 있더라도 이 선은 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가 여기서 이동을 하든 여기서 이동을 하든 여기서 이동을 하든 너는 이 선을 넘지 마, 이렇게 해야 저게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2번이. 자, 일단 상황 이해됐어요? 상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 때문에 두 녀석의 풀이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일단 2번 얘기를 해볼게요. 2번은요, fx의 최소값이라는 하한선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함수를 넘기면 안 돼요. 함수를 이 부등호를 두고 fx 이 gx 1, 2 이렇게 됐을 때 fx가 저 그림이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하면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4로 묶은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1을 해보면 되죠. f1의 높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f1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높이가. 그러면 이 녀석이 fx의 최소값이 됐다고 할 때 그 마이너스 1을 상한선으로 저 gx라고 하는 마이너스 2x 제곱 아닌데? 뭐였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마이너스 1을 넘지 못한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쪽에 최대값이 꼭지점이다 보니 그냥 꼭지점을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 정도 되겠네요. 이 a 플러스 1이라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을 넘으면 안 된다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낮아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2번은 이렇게 푸는 거고요.
1번은 똑같은 x니까 fx 이렇게 gx니까 여기다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를 이렇게 놓고 이게 절대부등식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참 이게.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접하면 된다는 상황인데 내가 곡선 대 곡선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죠. 같은 x니까 이 4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에 대한 스토리를 x 4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런 4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는 똑같이 나온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그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 녀석 이 가지는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이 녀석을 hx라고 하고요. h'x를 구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귀찮아. 2 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므로 이거 안 건드리려고 웬만하면 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2 2 1 1빵 얘가 2x 마이너스 1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보면 이쪽 헉은 나와요. 헉은 그런 고로 요 녀석은 자기 도함수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자기 도함수가 1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이런 3차 함수네요. 그러면 자기의 원함수는 마뿔이니까 1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차 함수는 이렇게 올록볼록 하는 애가 아니라 극소값이 딱 하나인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극소값인 h1 값을 구해보시면 1, 1, 1 이렇게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 a가 그거보다만 낮으면 되는 거예요.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여기 1에서 마이너스 2 자리를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4차 함수에 대하여 그거보다 그 그래프가 y는 a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a는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항상 낮거나 같아야 돼요. 요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부등식의 활용. 물론 부등식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정말 방정식만큼이나 많은 유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이런 두 대상이 지금처럼 비교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서는 요렇게만 설명이 되어서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요렇게만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목적이 그거예요. 보통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건 좀 흔해 빠진 문제에 해당하는데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면요 내가 정의역을 y축의 오른쪽으로 삼겠다는 뜻이고요. y축 오른쪽으로 삼겠다는 얘기고 이러한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네요. fx를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 제곱인데요. 이 부등식이 이 3차 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0은 x축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리가 지금 뻔히 보여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y축이 있죠? 이렇게 x축이 있죠? 저 녀석이 지금 f에다가 0을 살짝만 넣어보면 바로 a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a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여기가 양수입니다. 양수. y절편이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3차 함수가 0의 오른쪽 여기만을 지금 관찰하고자 할 때 이 x축 밑으로 내려간다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이 내려가는 걸까? 이쯤에서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게. 예. x축의 양수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게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양수에 대하여. 그래프상의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이게 올라갔어도 내려오다가 말고 올라가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용할 조건은 극소가 되는 x값을 찾아낸 후 그 극소 값을 구해서 이 극소 값이 0보다 높아야 돼요 라는 조건을 쓰겠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 목적을 정확히 한 채 a가 아무리 많이 달려 있어도 얘를 미분하면 해결이 돼요. x제곱 1-a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으네? 너 뭐 잘못했어? 아 이거 뭐야? 네, 뭐지? 오류에 오류가 겹쳤는데? 그래서 오류에 오류가 겹치니까 정답을 말했는데? 봐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마이너스 1 극대가 되는 마이너스 1이 있었던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양수 자연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이쪽에 와 있을 테고 이렇게 내려가는 요 자리의 이 극소의 x 좌표가 a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건이 어때야 된다고? FA. 예.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FA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A를 넣으면 뭐 할 거야? 그래프상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넣어야 된다고요. FA를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자꾸 마이너스로 오지? 1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제곱. 예, 이렇게 해서 요 계산된 이 결과물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A의 범위 나오면 자연수 A 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다. 부등식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어떻게 안 돼요? 식으로 어떻게 안 돼? 해봐라 한번. 100나 해봐라. 100번을 해봐라. 이거 식으로 되나? 그러니까 이 말을 오직 한 개의 실근을 진짜로 오직 한 개의 실근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저거를 뭐 조립제법 되겠어요 이거? A, B인데?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실수 B에 대하여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없이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풀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
그래프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래프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겁니다.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예, 그놈과 는 제로라는 건 x축에 대한 얘기예요. x축. 오직 한 개의 실근이 아니고 오직 한 개의 교점을 뜻하는 거고요. 오직 한 개의 교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실수 b에 대하여는 b의 값에 관계없이, 근데 정호야, b의 역할이 뭔데? 이 그래프에서 b의 역할. 그렇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고 앞으로 대답하려고 애를 써봐요. 이 b는 함수 fx에서 상수항이고요. 이 상수항의 역할은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저 3차 함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근데 모든 실수 b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얼마나 올리건 간에 얼마나 내리건 간에 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봐. 그래도 x축과의 교점은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fx가 3차 함수인데 네가 이 b를 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도 그게 임의의 실수 b에 대하여 오직 한 개의 x축과의 교점을 가지도록 내가 a를 조절할 거야. 해석하면 야, 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을 갖다 놓으면 이게 한 개의 실근 맞죠? 근데 b를 맘대로 하라면서요. 드르륵 내리면 슉 내리면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세 개의 실근이 되겠죠? 정말 안 되겠다. 못 지키겠다. 그지? 그러면 f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겨야 올리건 말건 한 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x축이 이렇게 놓였을 때 내가 이걸 아무리 올리고 아무리 내려도 한 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문장을, 두 줄도 아니지, 한 줄이지, 한 줄. 저 위에 있는 한 줄을 번역하면 fx가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풀었으면 fx가 증가함수여야 하는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해석이 없이 무슨 짓을 할 거냐고, 저기다가. 아무 짓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 B의 역할이 뭔지 알고 모든 실수면 B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때 X축과 한 번에 만나려면 fx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증가함수여야겠구나. 그러니 so 3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라고 하는 이 2차 함수가 x축에 닿거나 그 위로 떠 있어야 하는구나. 예. 그래야만 플러스로 올라가고가 가능하지. 증가. 따라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거로 A는 0에서 3 사이이다. A의 최대값과 A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에요. 거의 뭐 사정을 하고 있죠, 제가. 거의 애걸복걸 사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래프로 해석해라.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해라. 내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겠냐.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미분이 어려워요. 미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정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어렵게 가볼까요? 지금 얘기들. 이게 어렵던가? 이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 커튼을 닫았습니다. 0에서 2 사이에서만 관찰할 건데 fx가 결정되어 있는 녀석이냐 하면 아니에요. 안 결정됐어요. A 때문에. A는 저거 심각한 거야. A는 최고차항의 계수인데요. 미지수의 위치가 상수 쪽에 있을 때부터 차수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 함수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수항 같은 경우는 미지수로 있어봐야 올리고 내리고야. 근데 1차로 올라오면 변형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그 근본적인 모양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는 애예요. 함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게 뭐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만들려면 A 아니지 마이너스 x 제곱 묶고 ax 마이너스 3 요 정도 되려나? 네. 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이다. 0에서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이다 이런 건데 우리 살짝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뭐냐면요. 이 녀석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0에서 한번 스칠 거예요. 이렇게 0에서 스치고 또 하나의 근이 a분의 3이에요. a분의 3. 그러면 A는 지금 얼마일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A가 음수도 될 수 있거든요. A가 음수가 되면 이 개형이 아니고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둬야겠지만 아닌가?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할까? 그래. 그럼 다 얘기를 하자. A가 음수라고 하면 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양수가 되죠. 양수.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계수가 양수고 a분의 3이 근이라고 하면 a분의 3 음수가 근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아마. a분의 3 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여전히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는데 0과 a분의 3 0은 중근 a분의 3은 실근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스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a분의 3인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게 지금 다 보려는 게 아니죠. 다 보려는 게 아니고 0 왼쪽으로 버리고요. 2 오른쪽으로는 버리고요. 니네가 지금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여기거든, 여기.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제일 낮은 값이 0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겠군. A는 음수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나 그냥 그냥. 그럼 A가 양수인가 보다 라고 해도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2가 이렇게 잘린다고 하면요. 이렇게 잘린다고 하면 내내 올라가는 와중인데 최소값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라는 어떤 상황을 가장 아이디얼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예, 쭉 떨어지는데 그때 여기 2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역이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 걸려가지고 0의 왼쪽 버리고 2의 오른쪽 버렸을 때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이 위치가 마이너스 4가 되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하니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그런 A가 결정이 되겠죠? 예, 결정이 되면 그때 0에서 2 사이에서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눈에 보이네요? 최대값 어딘지?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요거 구하라는 소리. 자, 여기까지 상황 판단이 끝났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계산을 들어가서 그러면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를 지나가야 되는 거네. 저 아이가 F2는 4, 3, 12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4 이래 써야 되는 거고 그때의 A 값은 16, 2여야 하는 거고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거였고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빨리 가보자면 욕심 원래 미분에서 0 되는 애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fx가 완성이 됐다 보니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x 마이너스 3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근이 0, 실근이 2분의 3. 정호 긴장해. 질문할 거야. x 중근이 0, 실근이 2분의 3. 정호야.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하면 확대가 돼 이게? 중근이 0, 실근이 2분의 3. 그렇다면 극대를 갖게 하는 x의 좌표는? 오씨. 존놈이 대답을 못해서 막 뭐라고 해야 응징이 되는 건데 대답을 해버렸네. 어떻게 한 거지? 변곡점, 극대점, 근까지 1대 1대 1. 3차 함수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분 없이 1이라는 거 알아요, 여기가. 그러니 F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답은 1이네요. 최대값의 높이는 1입니다. 그닥 어렵지 않았네요. 이거 만약에 어렵게 내려고 작정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렵게 내려고 작정했으면 최대값에 경우를 주고요. 경우를 주고 이런 경우에도 최대값 1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도 최대값 1이 나오게 문제를 만들면 돼요.
A를 여러 개로 나누어 풀게 하는 거죠. A가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그럼 이제 나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해야 돼. 왜냐면 1이라는 높이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A의 그 2의 범위가 얼마냐가 A 때문에 계속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경우를 심하게는 4개, 5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5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풀으라고 하는 논술형 문제가 백석고에 난 적이 있죠. 백석고였나? 백석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예. 논술형에 A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 수능 기출 문제 이거 뭐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알지?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최대니 최선이 하는 거는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수능 문제 치고는 진짜 너무 유명하다 얘는. 가죠. 일단 상황을 좀 볼까요? y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요.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미분 없이 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로 젠장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인데요. 아주 많이 보내 같지 않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기함수고요. 기함수고 따라서 원점에 자신의 대칭선을 두고 있고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x로 묶인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말해 근이 마이너스 루트 3, 0 그리고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오는 요렇게 생긴 3차 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알려준 1대 루트 3 때문에 극대값을 갖게 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극소값을 갖게 하는 x좌표가 1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미분 없이도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그래서 그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의 높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저 3차 함수와 y는 k를 걸었을 때 세실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요. 교점의 x 좌표들, 교점의 x 좌표들을 세실근이라고 부를 때 이 녀석들의 절대값의 합이라는 겁니다. 절대값의 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알파와 베타는 지금 위치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음수값이거든요. 음수값인데 이거의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보내고 이거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감마랑 그냥 더해서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정해를 풀 거예요. 정해를 풀 건데 사실 이게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를 푸는 모든 친구들이 얘를 지금 다 알고 풀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정답을 맞춘 자의 한 10% 정도는 아유 모르겠으면 가운데로 이제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여기가 베타 0이네요. 여기가 감마 루트 3이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루트 3, 0, 루트 3, 2루트 3. m은 2루트 3, m제곱은 12. 정답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대칭의 중심? 기타 등등. 그랬으면 좋겠고, 예, 정해를 갈게요. 별건 아니에요, 사실은. 얘를 이렇게 더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각각의 절대값의 합은 몰라도, 적어도 이 녀석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인데, 얘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지 안 되는 거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예요? 이게 시간 걸릴 일이야? 여기 2차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항이 없다는 얘기는 2차항의 개수가 0이란 뜻이잖아.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거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음수 두 개를 합치면 감마랑 같은 애란 얘기예요. 그러한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를 나한테 시켰어.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얘가 알파가 음수인 게 확실하니까 절대값 맞고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절대값 맞고 나오면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그리고 감마는 알파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감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합쳐서 감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감마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감마. 근데 단 그건 언제 K가 양수 쪽에 있을 때만. 왜냐하면 K가 음수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번에는 베타와 감마가 양수가 되고요. 알파가 음수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절대값 이렇게 풀어낸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K가 양수 쪽으로만 움직일 때에 그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감마가 결과라면 이의 최소값, 이감마의 최소값은 감마가 최소일 때일 거 아닌가? 그럼 이거 보세요. K가 올라갈 때 감마가 어떻게 되는지. K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마가 오른쪽으로 가죠. 감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K가 내려올수록 감마가 왼쪽으로 가니까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감마는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감마는 어디까지 작아질까? 여기 닿았을 때겠죠. K가. 그러니까 감마가 루트 3일 때가 가장 작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그것도 해보셔도 돼요. 해보셔도 되는데, 우리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K가 여기 있을 때 음근 양근 되는 거랑 딱 정확히 X축 대칭 상태에서 양근 음근 되는 거랑 입장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의 입장이 동일하고 그 결과가 여기 K는 제로에서 답이 나오는 애라면 이쪽을 가정하고 니네가 문제를 풀어도 결국 답이 기어 올라와서 K는 제로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죠. 이해하십니까? 자, 방정식 얘기였고요. 이건 부등식 얘기인데 가능할까? 해볼게요. 해볼게요. 아이고. 하지 말라는데.
자, 이 얘기를 해보자. 큰일이 났습니다. 몇 차야? 3차죠? 그거 이 안에다 쳐놓고 3승하면 몇 차야? 9차 함수 다루자는 얘기예요. 9차 함수. gx는 9차의 함수입니다. 9차 함수는 대략 한 3차? 5차? 7차? 3차, 5차, 7차, 9차 정도 되겠네요. 예, 요 정도 생겼어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극대극소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잖아요. 미분하면 8차 함수일 테니. 예. 최악의 경우 이렇게 생깁니다. 이 아이가 드드드드드드드드득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 될지 드드드드드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 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끝낼지 예, 찾아내라는 얘기. 실근의 개수 몇 개냐? 되겠냐? 일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안 하고 싶죠. 근데 여기 지금 형석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나한테 1학년 때 배운 놈들이잖아요. 함수할 때 설명했던 거예요. 고등수학 하. 함수할 때 합성함수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절대 합성하지 않아요. 차수가 5차가 넘어가는 행동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오히려 얘가 고맙게도 이게 합쳐져 있었어도 g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오히려 이렇게 출발을 했어도 당신들은 이걸 분리해냈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땡큐하게 지가 분리해낸 거예요. 보통 이런 행동을 치환한다고 하죠. 치환.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면 fx를 t는으로 이렇게 치환하시고요. 치환하시고 gx는 알고 보니 이제 t죠. t는 알고 보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일단 이 녀석이 0이 돼야죠. 그죠? 이 녀석이 0이 돼야죠. 이 녀석이 0이 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랬더니 t 괄호 열고 t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어우 t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3, t2는 0, t3는 루트 3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t값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실근, 이 실근은 fx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x 값을 원하는 거예요. x 값. 근데 그 t의 실체가 뭐였냐? 바로 fx였다고요. fx. 그러니까 지금 니네 보고 하라는 건 x 3승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이 fx가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만나서 몇 점에서 만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0에서 만나면 몇 점에서 만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루트 3과 만나면 몇 점에서 만나요? 이 질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각각의 대답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 이거 못 풀어요. 넘겨서. 루트 3 있는데 조립제법 써본 적 있어? 없잖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2 마이너스 2 어제 우리 반 놈들한테는 외우라고 했던 그래프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아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미분해서 도함수가 되는 0값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그 마이너스 1과 1이 극대극소.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2 다 찾을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좀 빨리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여기서 루트 3이라 함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 함은 1.7쯤 되는 애니까 마이너스 1.7쯤 되는 애니까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요. y는 제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녀석 y는 제로 x축이죠. y는 루트 3은 여기쯤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개. 언제 x 구하라 그랬어요? x의 개수 구하라 그랬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의 1학년들 고등수학 하고 있는 애들이 합성함수로 방정식 풀 때 그때 많이 하던 거예요. 출제조망 기억나나? 내가 이렇게도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리고 해가지고 교점 몇 개니만 했던 그거잖아요. 그 내용 다 날라갔죠? 스스로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식의 어려움보다는 독해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얘를 할까 차라리? 도형의 활용. 그럼 이게 미분으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30문제 중에 이런 애 떨렁 나오면 이거 미분 문제인지도 모를걸? 예. 그냥 이 자체를 독해하는 거야. 독해해서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정사각뿔의 부피를 얼른 식으로 나타내야겠군 정도예요. 예, 정사각뿔의 부피. 내용을 읽어보면 한 변길이 6자리 정사각형을 요모서리 색깔 칠한 부분을 버리겠대요. 그리고 남은 부분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게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4개인가 보지. 그러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요렇게 모아보면 피라미드 나올 거 아닌가. 조금 솟아서 그렇지. 그 피라미드 여기서 등장할 이런 정도의 그림 실력이 있어주면 땡큐고요. 왜냐면 보다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독해에 좋다니까. 시각화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걸 설계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부피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구성요소가 두 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의 길이. 밑면적에서 이게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한 길이만 있으면 돼요. 그 길이가 여기를 담당하겠죠. 여기.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이. 높이는 틀림없이 이게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이 밑면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가운데로 떨어질 겁니다. 한 가운데로. 요 H가 필요하겠죠. 요 H. 이 A와 H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녀석의 부피는 3분의 1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건 초딩 때 배운 겁니다.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자, 그럼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A와 여기 있는 이 H를 동일 변수로 표현하기. 동일 변수로. 그리고 어디에도 지금 X라는 이런 말 해준 적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희가 설정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어디를 잡아도 관계없어요. 이 A를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A 잡고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요.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경험치겠죠? 이게 이렇게 반반 갈려야 되는 애면 여기도 반을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반을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절반에 해당하는 i를 x라고 놓을 거예요. x.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와 a는 전부 다 2x가 되는 거겠죠. 2x. 그 다음에 높이 이야기인데, 이거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 싶은데, 이 공중에 떠 있는 길이잖아요. 예, 공중에 떠 있으면 못 구하죠. 이걸 어떻게든 평면하고 연결을 시켜야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평면이 나오는데요. 이 평면이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h라는 건 그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2x, 여기가 2x면 여기가 2루트 2x일 거고, 그것의 절반 길이에 해당하니까 루트 2x 죠? 예. 루트 2x일 거고, 그렇다면 요 길이만 알면 h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 옆 모서리 하나, 옆 모서리 하나의 길이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얘예요, 얘.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예.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있으면 되는데, 요 길이가 절반이니까 3이 되겠네요. 3. 그러니 요 모서리 하나의 길이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9 되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9라는 거죠. 그런 고로 h는 다시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입니다. x 제곱 더하기 9 빼기 인마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2x 제곱이요. 루트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9 되겠습니다. 됐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부피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3분의 1,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니까 2x 제곱하면 4x 제곱이요. 그리고 h입니다. h는 루트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9. 최대값은 얼마인가? 못 구하죠, 당연히. 이과 애들은 이제 루트 미분 배우니까 바로 이대로 미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과 애들도 이거를 바로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에 루트 미분까지 합성 미분까지 하려면 이 중간 어딘가에서 실수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3분의 4 놔두고 루트 한 다음에 x제곱을 안으로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x 4승으로 말려 들어가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인데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내가 x제곱, 이게 다 짝수차고 제곱 4차 이런데 x제곱을 뭐하러 끌고 다니나? 그냥 x제곱을 t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3분의 4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9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다시 쓸까요?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뽑아버리면 마이너스 t제곱에 t 마이너스 9인 3차 함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 루트 안쪽만 생각하세요. 루트 안쪽이 최대인 게 루트를 씌워도 최대니까 루트 안쪽만 생각하면 음의 기울기를 가진
음의 최고차의 계수를 가진 t에 대한 3차식인데 0에서 스치고 9에서 통과하고 0에서 스치고 하나, 둘, 셋 9에서 통과하고 0에서 스치고 그러면 변곡점이 3, 극대점이 6 t가 6일 때야. t가 6일 때 t6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계산하면 부피값 나옵니다. 그때의 x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루트 6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 굳이 최대 값 물어봤는데 이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미분이라고 사용된 게 이게 다예요. 심지어는 나 미분을 하지도 않았어. 그렇잖아. 미분을 사용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미분을 사용하는 타이밍이고 그 전에 부피값, 뿔의 부피값 계산하는 거, 그들의 필요 요소 구하는 거, 미지수 넣는 거, 식 만든 다음에 치환하는 거 이거 다 너희의 11년이 쌓아놔야 될 결과물들인 거야. 너희 앞서 10년 앞서의 10년이 여기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지금 쏠랑 배운 미분이라는 건 여기서 최대값 얼마야 이렇게 말할 때 6일 때 최대야 이거 찾는 거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으로 한 강 처리하겠습니다.